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정의가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돼지의 왕, 사이비, 부산행, 그리고 반도 등으로 잘 알려진 연상호 감독의 신작이기도 한데요. 재작년 시리즈물로 제작되었던 지옥의 이은, 넷플릭스와 연상호의 두 번째 협업입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정의가 연상호의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한 발 더 밀고 나가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의미 있는 작품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정의는 작년에 작고하신 강소연 배우님의 유작이기도 하니까요. 심지어 영화에서 배우님이 연기한 서현이 시한부라는 설정으로 나오는데요. 기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정의 괜찮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영화는 연상호의 필모 중에서 특히 부산행과 유사한 측면이 많아 보였는데요. 두 영화 모두 안드로이드와 좀비처럼 인간과 크리처 사이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존재들을 묘사함으로써 무엇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의와 부산행 간의 유사점은 하나 더 있는데요. 부산행에서 표현되던 아빠와 딸, 엄마와 태아, 그러니까 부모 자식으로 연결된 두 세대 간의 유대가 정의에도 녹아있는 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신파라는 단어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심지어 부산행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의까지 보고 나니까 연상호 감독에게 부모 자식의 연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부산행뿐만이 아니라 지옥도 정의와 결이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기도 했고요. 크리처를 다루고 있기도 했으니까요. 또한 지옥의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배영재, 송소현 부부를 추동케 한 동력 역시 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었죠. 아무튼 정의를 보면서 생각나는 영화들이 많았는데요. 서현이 인간인지 AI인지를 검증하는 윤리 테스트를 받는 장면은 리들리 스콧의 걸작 블레이드 러너가 떠오르기도 했고요. 기계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인간적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측면에서는 터미네이터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물과 우주를 경유하는 소재의 측면에서는 정우성 배우가 제작에 참여했던 넷플릭스 시리즈 고요의 바다 같은 작품이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한 발 더 밀고 나가 저는 정의의 세계관이 아바타와 연결되는 지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인간 대 AI, 뇌와 피부, 상훈이 색깔에 집착하는 이유, 영화에 대한 젠더적, 페미니즘적 접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훈의 눈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의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그녀가 가진 모든 전술, 전투 기술, 강한 충성심과 의지까지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전투 지휘 AI를 개발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듯 정의는 인간과 AI에 대한 비교 대조를 통해 과연 무엇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정의는 인간과 인간의 뇌를 가진 AI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영화로 보입니다. 영화의 처음부터 그런 묘사가 나타나는데요. 테스트 실패로 정의는 폐기되죠. 이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서현과 폐기되는 정의의 모습은 교차 편집됩니다.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것이죠. 바로 다음 장면 역시 흥미로운데요. 상훈의 첫 등장 장면. 요리가 된 해산물들을 카메라가 쭉 포착한 뒤에 상훈이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회쳐져 있는 생선이 싱싱하지 않아 보인다고 딴죽을 걸고요. 이에 대해 관리자는 오늘 잡은 생선이라고 답을 하기도 하죠. 저에게는 이 역시 상훈과 해산물 사이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해산물은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이었는데 죽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장면들을 쫙 붙여서 분석해보면요. 인간인데 시한부로 죽어가는 서현과 죽었는데 뇌 복제 기술로 부활한 정의와 인간인 줄 알았는데 후에 AI로 밝혀지는 상훈과 얼마 전까지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죽은 상태인 해산물이 함께 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에게 이 연결은 살아있음과 죽음, 인간과 비인간에 대한 구분의 모호함을 나타내는 영화적 표현처럼 보이는 것이죠. 말인즉슨 영화는 정의를 인간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팔다리가 잘려나가자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딸에 대한 애착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인 서연의 상태와 유사하죠. 그녀 역시 암이 전이되어 고통을 느끼고 있고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서연이 지닌 인간적인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정의는 인간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의가 이렇게 인간적인 면을 지닐 수 있는 이유는 언급드렸듯 그녀의 뇌가 복제되었기 때문인데요. 뇌라는 것은 조금 낭만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결국 사랑도 뇌의 작용에 의한 호르몬 장난일 뿐이다. 그러니까 뇌가 있다는 것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역시 정의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논리를 다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창작자는 뇌
뇌만 있으면 인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즉 뇌를 두르고 있는 껍질이 무엇이든 인간으로 봐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영화의 마지막 정의가 서연을 끌어안고 모녀 간의 연대를 보이는 장면에서 정의는 인간의 몸이 아닌 완전한 AI의 몸을 두르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인물 사이에서의 애정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는 껍질에 대한 무의미를 말하고 있는 영화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훈의 면면이 흥미롭더라고요. 껍질은 눈에 보이는 것, 외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상훈은 영화 내내 외적인 것에 집착을 하죠.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목소리가 자기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어필하기도 하고요. 높은 분들에 대한 보여주기식 대접을 중요시 여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등의 색깔로 표시하는 것에 집착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훈은 내면이 아닌 외연을 중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영화가 주장하는 태도에 반하는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정의 서연에 의해 영화에서 소거됩니다. 제가 정의를 보면서 아바타를 떠올렸던 것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결국 아바타는 제이크 설리의 정신이 자신이 원하는 육체를 선택하는 영화였으니까요. 아무튼 정의는 인간과 AI 사이의 딜레마를 윤리적 담론으로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물론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영화는 인간의 뇌를 복제한 AI가 개발되었을 때 그것이 나쁘게 활용되는 세상을 묘사하고 있죠. 재산 수준에 따라 복제된 뇌가 A, B, C 등급으로 나뉘어 활용되면서 인간의 존엄성에 등급이 매겨진다든지 극단적으로는 복제된 AI가 성상품으로 전락하는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영화에 녹아있는 휴머니즘과는 대척점에 있는 묘사일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연상훈은 인간에 대한 신뢰와 불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창작자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에게 정의는 젠더적 혹은 페미니즘적으로도 접근 가능한 영화로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는 모녀가 부자를 쓰러뜨리는 영화다. 영화에서 대척점에 서게 되는 인물 구도가 있다면 그것은 정의 서연 모녀와 회장 상훈일 것입니다. 상훈은 회장의 뇌를 복제해서 만들어낸 AI로 밝혀지는데요. 사실상 회장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소 도식적으로 말하면 정의는 여성에서 여성으로 이어지는 계승이 남성에서 남성으로 이어지는 계승을 무너뜨리는 영화인 것입니다. 이미지적으로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화의 첫 시퀀스 모의 전투훈련에서 정의는 세발 집게가 달린 기다란 철사줄을 발사하여 적을 타격하는데요. 무엇보다 은폐를 한 뒤에 그것을 이용해 버티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카메라는 그 줄을 쫙 따라가면서 보는 이들에게 기다렸다라는 인상을 전달하죠. 또한 훈련 중에 끝판왕이 등장하는데요. 아드리안의 동물 형상의 전투 기계가 그것입니다. 그 기계의 약점은 후방이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해 정의는 동물의 후측 둔부에 기다란 세발 집게를 쏘아야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조금 무리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성적인 상징들로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이 집게의 밧줄은 영화의 끝자락 상훈이 정의를 공격할 때 사용되기도 하죠. 이런 기호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남성에 대한 다소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장과 상훈은 그들만 통하는 유머를 구사하는데요. 이것은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묘사인 것이겠죠. 심지어 상훈은 가끔 광기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한 발 더 밀고 나가 챕터 1에서 언급드렸듯 상훈은 보이는 것에 많이 천착을 하는 인물인데요. 보인다는 것은 결국 눈과 결부된 특징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에서는 상훈의 왼쪽 눈을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공 눈물을 넣어 인위적인 감흥을 주는 장면이 있었고요. 상훈이 처음으로 AI로 밝혀지는 순간 그의 왼쪽 눈은 파르르 떨리기도 했죠. 게다가 상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는 상황 역시 그의 왼쪽 눈 피부가 벗겨짐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저에게는 남성들의 왜곡된 시선에 대한 창작자의 코멘트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의가 남성 혐오가 있는 영화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여성 서사를 중심에 펼쳐낸 영화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사실 과거를 복기해보면 연상호의 작품에서 여성 캐릭터들은 꽤 두드러졌습니다. 부산행에서 끝내 살아남아 안전지대에 도착하는 것도 임신한 여성 성경이었고요. 앞서 언급드렸듯 지옥에서도 아이를 지키려는 엄마 소연, 액션을 펼치는 여성 민혜진 변호사가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연상호의 세계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남성 캐릭터들에 비해 점유율이 좀 적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여성들이 전면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한 관점에서도 저는 그의 다음 작품이 어떻게 그려질지 기다려집니다. 정의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지금까지 정의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voudrais quitter l'école.